66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정법. 자,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일단 가정법은 개념 설명 먼저 하고요. 개념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66페이지에 가정법 과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쓸 때는 항상 비껴 쓰기. 그래야지 애들이 보이더라고. 왜 가렸구나.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거. 자, 이 가정법 과거로 말 뒤쪽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시제란 말이 생략이 됐죠. 시제. 자, 이 과거 시제라는 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가정법 과거는요. 가정법 과거라는 말은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는 소리야. 알겠지?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어.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모양. 그런데 해석은 뭐다? 해석은 현재라는 거.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자,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그러면 애들이 이거 과거로 해석을 해버려. 그게 가정법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항상 예문이 중요하지. If he were strong. 쓸 때는 항상 사실이고. He were strong. He could carry. 어이, 홍씨, 이거 해석해봐. 빨리 임마. 동작 봐라. 힘이 세다면 저는 그 무거운 상자를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다시 뭐라고?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래. 자, 여기에 딱 봤을 때 세 군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if하고 여기에 있는 were하고 여기에 있는 could carry 요 세 개를 항상 유념해서 보세요. 여기에 were 있죠. 요의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죠. 여기에 could 요것도 동사의 과거같이 생겼죠. 자, 주의할 것 가정법은 반드시 가정법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 여기에 조동사 없잖아? 그럼 가정법이 안 돼.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이 조동사는 가정법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치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물고기에서 아가미를 쏙 빼봐. 그럼 물고기가 살겠냐? 자,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가정법의 아가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동사를 빼먹으면 안 돼. 어쨌든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해. 이걸 기억을 하되 거기에 있는 동사의 모양이 과거 모양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죠.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모양이 과거라고 해석을 과거처럼 하면 망하는 거지. 자, 해석하면 뭐야? 그가 힘 셌다면이 아니죠? 세다면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있을 텐데. 자, 이 텐데라는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가 힘이 세다면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가정법 느낌이 잘 안 와요.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문장이 들어가는 문장이면 텐데를 집어넣어. 텐데를. 예지 알겠니? 알겠어? 예지가 단어를 80개를 외우면 좋을 텐데. 오케이? 진아가 단어를 200개 외우면 좋을 텐데. 오케이? 임도경이가 수능 단어 2000개 시험 봐서 다 맞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오케이? 정다희가 랜덤 테스트 봐서 70개 이상, 70% 이상 맞으면 좋을 텐데. 오케이?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그걸 보고 이거 우려하는 걸 보고 내가 갔는데 근데 원래는 그 밑바닥은 그렇게 깔리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팍 뜬다? 뜨고 말아. 한 석 달 걸릴 거야. 석 달 걸리면 팍 올라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번 겨울을 잘 보내. 자, 그가 힘이 세다면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을 텐데
이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자, 근데 이 소리는 뭔지 뭐야? 그가 힘이 세 안 세? 힘 겁나 약해. 그래서 상자 나를 수 있어 없어? 개뿔 나르다가 허리 삐걱했어. 그 소리야. 즉 이렇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하죠. 자, 이 얘기는 모든 가정법 문장은 직설법으로 돌려치기 할 수 있어요. 그가 힘이 세다면 그랬는데 힘이 세 안 세? 그가 힘이 세 안 세? 안 세서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있다 없다? 나를 수 없다죠. 나를 수 없다 이 소리야. 자, 똑같은 얘기를 얘는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법 분위기, 얘는 똑같은 분위기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있는 사실 팩트로 나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거 그냥 탁살나게 직설법이야. 직설법.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과 직설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눈 많이 아프냐? 아니요. 응? 안 아파요. 안 아파? 내가 못생기면 안 좋을 텐데 그 얘기는 뭐야? 직설법으로 바꿔봐. 그 어휘력, 그 상당히 그 문해력 상당히 떨어지네 진짜. 자, 모든 가정법은 사실 가정법 그러면 굉장히 뭔가 특이한 내용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학원도 방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소리는 뭐야? 방학 없어서 거지 같다 이 소리 아니야, 그지? 우리 문법 조나단이 안 가르치면 좋을 텐데. 자, 그 소리는 뭐야? 조나단이 가르쳐서 거지 같다 이 소리야. 오케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해놓은 말과 요렇게 해놓은 말이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으로 돌려가는 게 많은 문법책에서 소개도 돼 있고 시험도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가 힘이 안 세서 그는 그 무거운 상자를 나를 수 없다를 이거를 직설법으로 어떻게 바꿀까? 그냥 대놓고 영작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정법의 논리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f는 자동으로 as로 바꿔주면 돼요. if는 자동으로 as. 자, 가정을 직설로 바꿀 때는 세 군데만 건드린다. 세 군데만 건드린다. 자, 워 있죠, 워. 자, 요걸 바꾸는데 이제 요게 수술이 좀 필요해. 수술. 여러분들 수술 받아본 적 있나? 받아봤어. 난 수술 딱 한 번 받아봤다. 무슨 수술인지는 얘기 안 하겠어. 자, 보겠습니다. 자, 왜 웃어? 왜 웃어 임마? 자, 보세요. 자, 수술 1단계. 가정이 직설로 넘어올 때, 가정을 직설로 돌릴 때는 한 타임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치? 팩트 폭격 날린대. 팩트 폭격 날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 현타 오기 때문에 한 타임 현재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한 얘기를 실제로 날리면 한 타임 시제가 더 미래, 그러니까 한 타임 더 현재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과거지만 시제는 현재가 되어버린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힘이 세다 그랬는데 안 세지. 그리고 나를 수 있을 텐데가 나를 수 없지. 긍정과 부정이 완전히 바뀌죠. 이건 뭘로 표기를 한다? not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not 있어 없어? not 없지. 그럼 여기다가 not을 추가시킵니다. 셋째, 여기에 쓰인 동사가 뭐예요? was. 그러면 이거 비동사입니다. 그럼 봐봐. 비동사라는 놈을 not을 붙여서 현재로 나타내라 이 소리입니다. 주어가 뭔데? 주어가 he예요. 그럼 he면 현재 시제 비동사 이건 뭐겠어? 예지 뭐예요 이거? 자, 비동사를 현재 시제로 not을 붙여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he예요. 그렇지. isn't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자, 역시 이거 지금 과거 시제지. 과거인데 한 타임 또 직설법으로 돌릴 때 한 타임 현타 옵니다. 한 타임 현재로 가져와야죠. 그럼 이게 과거니까 시제는 현재고, 둘째, not이 있어 없어? not 없지. 그러면 not을 추가를 하고, 세 번째, 여기에 조동사는 can carry죠. can carry. 자, 잘 기억해. 여기에 조동사 몇 개 들어가죠? 조동사 4개 들어가요. 4개. 그 4개가 뭔가 하면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들어가는데 should는 안 써. 완전히 퇴화됐어. 완전히 퇴화됐어. could 가끔 써. might 아주 가끔 써.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이게 한 70%, 요게 한 25%, 요게 한 5%, 요 정도 확률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could라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분명해요. 뭐 할 수 있을 텐데 숫자가 들어가. 숫자가. can은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숫자 있잖아요. 숫자가 있을 때는 can이니까 여기에 could carry 그러면은 늘 동사는 can carry예요. 자, 이거 종합하면 뭐예요? can carry를 not을 붙여서 현재로 써라. 그러면은 이 can carry가 현재잖아. 그러면 뭐겠어? not 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ca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As he isn't strong, he can't carry the heavy bo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자, 다시. 자, 가정법 과거는 동사의 뭐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는 얘기지. 이거를 해석을 과거처럼 해버리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고 해석은 현재처럼. 이게 가정법 과거 시제예요. 가정법이라 그러니까 이 법자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가정법이란 가정을 해서 말하는 문장에 동사를 쓰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을 해서 쓰는 말에 동사의 시제를 적용하는 방법, 이거예요. 내가 요새 올해 새해가 됐잖아. 응? 그래서 새해에 내가 목표를 하나 잡았어. 그게 뭐냐? 내가 수업한 영상을 이렇게 들어봐. 들어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너무 점잖아. 너무 점잖고 너무 소리가 약해. 그래서 새해는 좀 지르자. 피터같이. 부동한 피터같이. 그래서 좀 수업을 좀 세게 하자 싶어서 하는데, 근데 이게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해. 생각보다 이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 잘 들어. 66페이지에 책의 표기 좀 할게요. 볼펜 들어. 자, 가정법 과거 동그라미. 맨 위에 1번에 가정법 과거 동그라미. 자, 거기에 과거 동그라미. 거기 뭐라고 쓴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해석은 현재. 적어두세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밑줄 그어. 현재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 요것만 밑줄 쳐. 뒤에 뭐 실현 가능성 이런 거는 읽어볼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조건절은 과거. 그럼 이 조건절은 if죠. if도 과거.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인데 그 중에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도 과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조건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were 동그라미. 자, he is. 그런데 원래는 was를 써야 하지만 그냥 were로 통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전구 있지, 전구. 자, 첫 번째 전구에 보면은 were 대신 was를 쓰기도 한다. 그냥 그거는 읽고 넘어가. 둘째, 가정법 과거 문장은 직장. 가정법 과거 문장 동그라미. 그리고 직설법 현재 문장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바꿔 쓸 수 있으며 이때는 부정과 긍정이 바뀐다. 밑줄 치고 별표. 아까
3단 논법 적용할 때 not이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if를 쓰는 단순 조건문은 실현 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자, 이거는 나중에 통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이거 예문 볼게요. 예문부터 쓰고 할게요. 홍민호, 넌 어디가? 네? 넌 어디가? 저 몰라요. If I had enough money. 자, 필기를 할 때 항상 선생님이 이 필기한 내용을 가린다 싶으면은 안 보여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니까 동영상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해서 내가 쓰거든. 근데 그렇게 쓰면 항상 내 머리가 왜 웃어 자꾸? 아빠도 좀 아니 내 머리가 자꾸 쓰는 걸 가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 머리가 커 보이더라고. 그거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누가 내 뒤통수 보고 있나 저 머리 좀 치고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야. 왜 웃어? 어? 진짜 크다고? 자, 이렇게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 I could have bought.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해석해 볼까? 자, 졸고 있는 사람, 진아, 이거 한번 해석해. 잘 모르면 안 보이더라. 안 보여요. 어? 안 보이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어? 벌칙해서 좋다. 자, 이거 누가 해석해 볼까요? 민지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 나는 새로운 컴퓨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잘했어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아주 잘했어. 자, 이 문장에서 자 주의할 것은 첫째, 여기에 지금 이 헤드 있죠. 헤드. 이 헤드 이거 혹시 오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타 아닙니다. 절대로. 첫 번째 헤드는 뭐야?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는 그 헤드예요. 조동사 헤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헤드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 진짜 의미를 갖는 그 과거 분사예요. have의 과거 분사예요. 어쨌든 얘는 뭐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 봤듯이 앞에가 과거면 뒤에도 과거예요.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앞에 나오잖아. 그러면 뒤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과거 완료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동사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조동사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동사 하나는. 그런데 너네가 봤을 때 조동사가 과거 분사가 있냐? 조동사는 과거 분사가 없습니다. 조동사는 그냥 과거밖에 안 돼. 얘는 갈 때까지 가봐야 과거밖에 안 가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가정법 문장에서 이 조동사 빠지면 생명이 딱 끊어진다고. 마감이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또 뺄 수가 없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할 것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다 봐야 과거밖에 못 쓴다. 됐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뒤에 있던 본동사가 형님이 과거밖에 못 쓰니까 제가 완료 시제를 쓸게요. 물론 현재 완료 같이 생겼지만 제가 완료를 표현을 할게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과거 완료는 아니지만 과거 플러스 완료라고 우리 이거 과거 완료라고 우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과거 플러스 완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에 과거 완료, 뒤에 과거 완료.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해석해 봤는데 아까 해석 어떻게 했죠?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그 새 컴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죠. 자, 이게 가정법 문장이에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난 그 새 컴퓨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소리는 뭐다? 다해?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지금 없어, 그때 없었어. 그렇지. 그때 없어서 샀어, 못 샀어? 그렇지. 바로 그 소리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내가 충분한 돈이 없었어서 나는 그 새컴을 살 수 뭐다? 없었다 이 소리죠. 맞나요? 똑같은 얘기를. 자, 만약에 진아가 남친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바꾸면 남친이 없지 뭐 있겠어? 있어? 있어?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남친 데리고 와봐. 야, 데리고 오면 딱 내가 보고 딱 쌤이 딱 판단해 줄게. 왜 웃어? 원래 남자는 남자가 봐야지 딱 알 수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실컷 이쁘게 딸내미 키워놨는데 나중에 남자를 또 데리고 오잖아. 그러면 그 키워놓은 아빠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 저 새끼 좀 저래갖고 저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겠나?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겠네, 그지? 넌 그런 데 갔다가 엄청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게 가정법 이거 빼서 버렸지. 쓰려고 보니까 없어. 잠깐만, 이거 좀 가지고 올게. 또 없으면 안 되고. 잠깐 또 나갔다 오면 너네가 좋잖아, 그렇지? 야, 문 꼭. 자, 이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지만 이걸 돌려가기 하면 직설법 뭐다? 이번에는 대놓고 직설법 과거죠. 직설법 과거. 즉 없었어서 살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 과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그러면은 직설법 과거로 어떤 식으로 바꿔친다? 3터치. 3개 건드린다. 3개가 뭐다? 요거랑 요거를 건드린다. 자, 어떻게? if는 자동으로 뭐? as로 바꿔주면 되고 끝. 헤드를 손봐야 되는데 자, 수술 첫 번째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돌릴 때는 한 타임 현타입니다. 한 타임 현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 완료보다 한 타임 현재면 뭐예요? 과거지. 과거 완료보다 한 타임 이쪽으로 오니까. 두 번째, not 있어 없어? not 없지.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추가를 합니다. 맞나요? 세 번째, 동사는 뭐예요? have. 그러면 have라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되 not을 추가하라. 여기에 이 have는 일반 동사 have죠. 그러면 뭐다? didn't have가 되겠지 뭐.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건드려야 되는데 첫째, 이거 과거 완료라며 과거 완료잖아. 그러면 또 한 타임 현타 치면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과거 시대. 두 번째, not이 있다 없다? not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not을 추가를 해야죠. 세 번째, 여기에 could have bought니까 여기서는 can buy로 이 can은 넣어주라고. 만약에 이게 can이 아니고
would였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by를 써주면 돼요. 그냥 by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can carry의 not을 추가하고 그걸 과거형으로 바꾸니까 couldn't buy 이렇게 되겠죠. couldn't buy. 자, as I didn't have enough money, I couldn't buy the new computer.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볼펜 들어. 자, 가정법 과거 완료 동그라미. 자, 옆에다 화살표 달리고 뭐라고 쓴다? 동사의 모양은 과거 완료. 해석은 과거. 그리고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되거나, 자, 밑줄 쳐. 과거의 사실이나 상황과 반대. 그냥 거기만 밑줄 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if절은 과거 완료. 자, 그냥 대놓고 과거 완료지. 대놓고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은 would, should, could, might 밑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과거라고 써. 조동사의 과거지만 그냥 과거야. 그리고 나서 have 과거 분사 있죠. 거기를 바로 칩니다. 거기를 그냥 완료라고 씁니다. 과거 요소, 완료 요소를 묶어서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썼을 때 if I had enough money. 자, had 동그라미. 밑에 과거 완료. could have bought 있죠. could의 과거, have bought의 완료. 자, 거기 밑에 또 전구 있지.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은 직설법 과거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었는데, 자, if가 as로 바뀌고 had not been이 was로 바뀌고 could not have gone이 could go로 바뀌는 과정이 보입니까? 자, 나중에 이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혼합 가정법 있습니다. 자, 혼합 가정법 옆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따 얘기할 텐데,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의 예외 적으라고. 자, 혼합 가정법 옆에다가 쓰세요.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의 예외 적어.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의 예외. 뭐라고?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의 예외.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의 예외. 봐봐. 아까 문장에서, 지금 이 문장에서 앞에 과거 완료 오면은 뒤에 과거 플러스 완료 온다 그랬지. 그리고 아까 가정법 과거에서는 앞에 과거 오면 뒤에도 과거 온다 그랬죠. 즉, 그러니까 과거 완료. 이게 서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혼합 가정법은 뭔가는 앞에 과거 완료가 쓰고 이쪽에 뒤쪽에 과거 시제를 쓰는 그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혼합 가정법은 문법 체계는 다 들어가 있지만 시험 문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뭐였나? 거기 들어.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까지의 이 스탠다드 가정법은 가만히 보면 두 개의 가정이 결합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어. 내가 돈이 많아 안 많아? 안 많아. 컴 샀어 못 샀어? 못 샀어. 돈이 있는 것과 컴을 산다라는 두 개의 엉뚱한 말을 연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의 가정이 일종의 결합된 그러한 가정이라면 이제부터 소개하는 것들은 뭐냐? 이 두 개의 가정이 모인 게 아니라 가정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즉 반쪽짜리 가정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반쪽짜리 가정법에 나와 있는 종류들이 하나, 둘, 셋, 넷. 거기에 있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거든요. 자, 요거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하기 전에 4번의 가정법 if의 생략인데요. 이거는 일종 옆에다 써 도치하고 혹시. 도치라고 혹시. 도치는 반대, 뒤집는 거죠.
자, 거기 있는 예문 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f I were a genius, 내가 천재라면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자, if를 지워봐. 그 문장에서 if를 지워봐. 자, if를 지우고 I하고 were를 뒤집으세요. if를 지우고 I하고 were를 뒤집으세요. 그럼 뭐가 되지? Were I a genius? 이렇게 되죠. Were I a genius?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보고 당황하면 안 됩니다. Were I a genius가 if I were a genius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첫 번째 가정법의 도치고, 두 번째 보면은 자, 거기에 without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자, 거기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그 without 하면 뜻이 뭐지? without은요, 뭐뭐 없이죠. 뭐뭐 없이. without water, 물이 없이. 뭐 그는 살았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자, without your help, I couldn't finish my report in time. I couldn't finish my report in time.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보게 들어. 자, 여기에 without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뒤쪽에 could나 would가 보이면 저 without은 가정법을 유도하는 without입니다. 자, 괜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 without 뜻이 뭐가 있다? 첫째, 뭐뭐 없이죠. 맞지? 두 번째는 뭐다? 뭐뭐 없는. A man without eyes가 뭐예요? 눈 없는 인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셋째, 뭐뭐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없이는 전치사, 이거 뭐뭐 없는도 전치사, 이거 뭐뭐 없다면은 이것도 전치사인데 얘가 바로 여기서 이 뜻이죠. 없다면. 자, 없다면인데 너의 도움이 없다면. 자, 근데 요게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without이 어떨 때는 없다면으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누가 그걸 결정한다? 뒷문장입니다. 자, 너희 도움이 없다면 없었다면은 도움이 있었다는 소리야, 없었다는 소리야? 있었어. 있었는데 없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있는 문장이 팩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without과 함께 쓰이는 뒷문장은 이거는 가정해서 하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 나는 레포트를 제 시간에 낼 수 없었을 텐데 실제로 냈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쓰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다? 가정에서 쓰는 문장은 가정법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couldn't finish니까 이거 시제가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없는 얘기 만들어서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는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거죠. 자, 나는 가정법 과거죠. 자,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어떻게? 현재처럼 해야 되잖아요. 해석은 현재처럼 해야 되니까 내가 내 레포트를 제 시간에 낼 수 없었을 텐데가 아니라 없을 텐데. 없을 텐데로 해석을 하고 요 뒤쪽에 동사의 모양이 과거면 이렇게 없다면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없다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문장을
요렇게 있었다고 쳐봐. 뒷문장에 couldn't. 자, 이 couldn't가 뭐다? 이거 과거예요. have finished가 뭐야? 이거 완료예요. 과거 플러스 완료란 말이에요. 뒷문장이 과거 완료같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 without은 이게 뒤쪽에 과거 완료면 이거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without을요. 자, 다시. 자, without이 없이 없는 없다면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문장 뒤쪽에 could나 would와 함께 쓰는 without은 가정법 without이에요. 자, 가정법 without은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데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으로 됩니다. 자, 없다면이냐 없었다면은 누가 판단한다? 뒷문장이 판단한다. 이 뒷문장에 가정법 과거면 없다면으로 해석하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면 없었다면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 그리고 없다면으로 해석되는 저 without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without을요, 없다면으로 해석이 되면 if it were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f it were not for. 그리고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without은요, if it had not been for. 자, 요걸 가만히 뜯어보면 여기에 were not for죠. 여기에 had not been for인데 if it is for 똑같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는 were not, 여기는 had not been, 즉 not이 똑같이 들어가 있지. 그쵸? 요건 뭐다? 비동사의 과거형, 요거는 비동사의 과거 완료형.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고 if it were not for를 어떻게 바꿔 쓴다? if를 지우고 뒤집으면 were it not for가 됩니다.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지우고 뒤집으면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without은 but for하고 완벽히 바꿔 쓸 수 있어요. but for. 뭐뭐가 없다면 없었다면. 자,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자, I wish하고 as if는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자, 봅니다. I wish. I wish 뜻이 뭐죠? 좋을 텐데요. 좋을 텐데죠, 좋을 텐데. 근데 좋아 안 좋아? 거지 같아.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놈이 여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건 뭐야? 여친이 있어. 여우 같은 여친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그 소리지. 자, I wish 뒤쪽에 오는 이 문장 안에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얘기 만들어서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 가정이 들어가는 거고, as if 있죠. as if. as if 뜻이 뭐예요? 마치 뭐뭐처럼. 조나단은 가수처럼 노래를 잘한다. 가수면 가수처럼이란 말을 붙이겠냐고. 그지, 가빈이? 가수처럼 노래를 한다. 그 소리는 가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I wish하고 as if 뒤쪽에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장들의 시제를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거죠. I wish 보세요. 보이나? I wish I were a girl. 뭐야? 내가 여자면 좋을 텐데. 아니. 자, I wish I were a girl. 내가, 이거 시제 과거죠. 모양은 과거지만 내가 여자였으면 좋을 텐데 하면 안 돼요. 모양은 과거지만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처럼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근데 좋아 안 좋아? 난 남자야. 그지? 팩트 폭격 날리면 어떻게? I wish의 팩트 폭격은 I'm sorry예요. 안타까워. 왜?
자, 여기서 아까 우리 3단 논법 적용하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첫 번째. 과거, 자, 이거 가정법 과거인데 직설법으로 하면 한타임 현타 오죠. 현재 시제. 두 번째, not 있어 없어. not 없지. 그러면 not to가. 세 번째, 동사 비동사예요. 그럼 비동사를 not 붙여서 현재 시제로 쓰는데 주어가 I야. 그럼 I am not a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understand? 그 다음 as if도 잠깐 보면 he acts. 자, 그는 행동합니다. as if he had met her.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기 들어. 자, 그는 행동해요. 자, as if가 뭐라고? 마치 뭐뭐처럼. 자, 마치 뭐뭐처럼은 아까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이 팩트다 팩트가 아니라 팩트가 아니에요.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얘기를 한다. 만나긴 뭘 만나? 못 만났는데. 자, 그가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행동한다 했을 때는 이 내용 안에는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as if는 이거는 일종의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에. 그래서 이 as if가 뭘로 바뀌느냐? in fact로 바뀌어요. in fact. 실제로는 만났어 못 만났어? 자, 이거 가정법 3단 첫 번째, 과거 완료를 과거로 돌리고, 둘째, not이 없으니까 not to가, 셋째로는 with, not을 붙인 과거형 with 뭐예요? didn't meet이죠. In fact, he didn't meet. 이렇게 되는 거죠. 숙제. It's time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71쪽까지만 풀어오세요. 자, 이거 최대한 선생님이 꾹꾹 눌러서 최대한 적게 내준 겁니다. 왜 적게 내주느냐? 설 잘 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그 가정을 직설로 바꾸고 직설을 가정으로 바꾸는 그거 꼼꼼하게 다 풀란 소리예요. 이거 대충 풀어오면은 다음에 이거 안 낸 것까지 꽃배기로 내줄 겁니다. 71쪽까지 수고했습니다. 너는 이렇게 또 썼는데. 왜